그래서 병원의 목적은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병원에 일단 방문해서 만약에 응급실에 갑자기 방문해서 링거를 맞는다 이런 상황만 돼도 그 링거 속에는 항생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병원균들이 있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병원을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오겠지만 병원의 목적은 그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혈당이 올라가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혈당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찾아주기보다 일단 혈당을 내리는 혈당 강화제, 또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혈당 강화제를 계속 맞는다고 또는 인슐린을 계속 맞는다고 건강해질까요? 또 오늘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약을 또 먹어야 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목적은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유를 찾아주고 그게 만약에 음식이 문제다, 올바른 음식의 정보, 식사의 정보를 알려줄 때 병이 완치가 되겠죠.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간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임시 방편적으로 증상만 완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병원의 이로움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왜 오르고 왜 염증이 생겼는지 그 증상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원인 제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는 병원을 만났다면 굉장히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증상 완화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자주 다닐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내 몸에 혈당이나 혈압이나 염증이나 여러 독소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는 환경의 변화, 또 식사법의 원리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약은 일단 한 면은 약효를 나타내는 좋은 기능을 하지만 그 다른 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은 독성을 가지지 않으면 일단 약으로 출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좀 편하게 하는, 사람의 몸에 좀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소들은 약이 될 수 없고 식품이 됩니다. 약이라는 정의 자체가 동물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치료 개수를 산정할 때 치사량과 치료량의 그 비율로 치료 개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치사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치사량은 말 그대로 죽이는 용량이거든요. 어떤 약은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약은 아주 많이 넣어야 죽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약은 그 죽이는 용량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한 면의 도구로 굉장히 위험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체에 응급처치로 사용되는 이런 약물들은 굉장히 고마운 효과가 있죠. 갑자기 너무 심한 두통을 겪고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고마운 효과가 있고 또 막 그 세균 감염에 있을 때 이 항생제를 통해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떨까요? 모든 약은 그 약 설명서를 보면 부작용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복용은 인체의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계속 차단함으로써 약효를 내기도 하고 부작용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한동안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랫동안 5년 이상, 10년 정도 많이 드셨던 분들의 경우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거의 부작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에도 필요하고 모든 세포막에 필요하고 호르몬 합성에도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합성을 막음으로써 제대로 된 세포와 제대로 된 혈관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융해가 되는 횡분근 융해증이라는 부작용도 같이 가져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10년간 실제 이 약을 드셨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점점점 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힘도 없게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약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파킨슨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을 차단해서 약효가 돼서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 복용 시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할 때는 일시적인 것은 필요한 경우 사용해도 좋지만 장기적인 사용으로는 분명히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은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벌써 8년 전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그 원인을 지방이 문제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와 어떤 논리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심장에 지방이 껴있으니까 지방 자체가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근데 이 가설이 많은 의사와 또 환자들 사이에서 그냥 계속 굳어져 있다가 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또 확인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거나 심지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은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활성산소가 많아서 이 몸에 염증이 많을 때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막아서 백혈구에 포식작용이 일어나서 혈관에 쌓이게 되는, 그래서 심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심장에 문제가 되고 관상동맥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고요. 내 몸의 환경에 염증이 많이 생기지는 환경 또는 활성산소가 많은 환경,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독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HDL은 착한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요. 이것도 세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HDL 고밀도가 되기도 하고 LDL 저밀도가 되는 모양이 바뀌어 있을 뿐이지 LDL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역시 산화된 LDL이 혈관벽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몸을 산화시키는 환경,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방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고 이것보다 내 몸에 충분한 이 항산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